네, 안녕하세요. 김탕입니다. 오늘 하루에 영상을 2개 올리네요. 아까 오전에 소스의 시대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아무도 안 보시고 있네요. 소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찍을 영상은 오늘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오늘 큰 뉴스가 나와서 관련돼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꼭 드리고자 이렇게 장 마감하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오늘 이거 상당히 빅뉴스가 나왔죠. 네,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H20 칩을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한테 수출을 허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뉴스가 주는 파괴력이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뉴스를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봤는데 그냥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글랜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서 미국 수출 제한 이슈를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일어났던 일들이죠. 중국의 고객사가 엔비디아한테 대규모 주문을 합니다. 바이트댄스랑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엔비디아 H20 칩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선주문을 해요. 네, 수십억 달러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선주문을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내부 리스크를 인지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을 할 것 같아.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엔비디아한테 먼저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H20 칩 수출이 이제 불투명해진 거죠. 재고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고를 공식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해버린 겁니다. 얼마? 55억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55억 달러. 이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충당금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H20 재고 구매 계약한 한 부분 관련 비용을 반영했다. 이제 중국의 테크 회사들과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파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재고에 대한 충당금을 쌓고 그 다음에 아마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55억 달러를 설정했다. 이런 겁니다. 자, 왜 재고에 충당금을 쌓았을까요? 당분간 H20 판매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충당금을 싼 거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재고를 이렇게 바로 충당금을 반영하진 않거든요. 이 재고가 미래의 매출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냥 재고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회계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환입이 되는 건데 일단 엔비디아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미국의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죠. 최신 AI 칩에 대해서 수출 허가 없이는 중국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2개를 한번, 그리고 저한테도 질문이 오늘 들어온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여러 이제 그 시장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첫 번째는 왜 55억 달러라는 큰 금액의 충당금을 쌓았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 회사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2가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 55억 달러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왜냐하면 1분기 엔비디아의 예상 매출이 430억 달러고요. 영업이익이 270억 달러가 지금 현재 예상치입니다. 시장에서 보는 눈높이인데요. 270억 달러에 약 20% 정도를 쌓은 거고요. 중국의 올해 예상 매출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내외. 올해 엔비디아의 매출이 한 2천억 달러 될 겁니다. 2천억 달러. 네. 이거에 한 15% 수준일 거예요. 중국향 매출이. 그러면은 이제 300억 달러가 나오는데 이거에 또 18% 수준으로 쌓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를 쌓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당분간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렵다고 엔비디아가 본 건 아닌가. 그래서 관련 재고를 쌓은 거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 바이트댄스랑 알리바바, 텐센트가 H20 주문 규모가 약 160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재고로 쌓아버린 거예요. SK 하이닉스랑 전자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H20은 하이닉스가 전량 납품합니다. 근데 이미 납품했기 때문에 이미 회계적으로 1분기 실적이랑 다 반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에 영향은 없다. 엔비디아가 재고를 쌓은 거거든요. 하이닉스의 HBM은 다 나간 거죠. H20 관련 HBM은.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혀 엔비디아에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레거시 쪽 아니면. H20도 공급이 안 돼요. 삼성전자는 공급을 한다고 얘기하죠. 공급할 것 같아. 공급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공급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말에는 지금 신뢰가 1도 없어요. 오늘도 언론에 다이 관련해가지고, 네, 잘 수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이 관련해서 수위로 올라온 거는 아무런 그 중요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단독으로 또 보도를 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우등생은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결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언제쯤 우등생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이 전면 차단된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죠. HBM3랑 HBM4에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겠죠. 삼성전자도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H20 매출이 주는 부분은 하이닉스한테도 아쉬운 거고 앞으로는요. 그리고 AI 수요도 결국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아무튼 악재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도 중장기로는 분명히 한 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그걸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는 ASM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ASM의 실적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관세 관련 코멘트를 잘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분간 무한 반복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모든 테크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을 할 때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당분간 관세 관련된 이런 코멘트들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ASML의 크리스토퍼 CEO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관세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해서 GDP와 시장 수요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영향 없다고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시어리스하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로저 CFO입니다. ASML. 관세 영향은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ASML이 거의 저희 처음으로 테크 기업 중에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CEO와 CFO가 답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ASML 관세 관련된 이 코멘트들이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관세 영향을 네 가지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저 CFO가. 미국으로의 선적. 첫 번째. 두 번째, 현지 부품 상황. 세 번째, 미국 제조용 수입. 네 번째,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의 선적. 지금 좀 와닿으십니까? 저는 로저 CFO가 정말 말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관세가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관세를 매겼을 때,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미국으로의 선적. 일단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죠? 그죠? 당연히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 미국으로 선적되는 ASML의 완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ASP가 올라가는 효과, P가 올라간다고 해야겠네요. P가 올라가고 현지 부품, 현지에서 또 부품도 조달하는데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네,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거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만드는 것도 있겠죠. 미국에서 제조하는데 관련해서 또 해외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또 수입을 해야 되니까 원자재 관련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의 선적.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만약에 보냈을 때 이건 또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복잡다단하다. 그래서 아직 정량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72억에서 77억 유로 이렇게 밴드를 넓게 준 게 거의 처음입니다. ASML이 이 밴드를 굉장히 넓게 줬는데 컨센서스는 76억 유로예요. 그래서 지금 72억에 대한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세 우려도 있고 덕분에 그래서 현재 ASML 주가도 시간에서 60% 지금 현재 빠지고 있다 겁니다. 여러 악재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충격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엔비디아 가장 AI의 대표 주자가 가장 먼저 충당금을 쌓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큰 충당금을 쌓았던 것 자체가 보면 지금 관세의 충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녹록하지 않다. 지금 최근에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약간 유예하는 발언도 하고 연기도 해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 안도 랠리를 펼쳤는데 제가 계속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고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을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 V자 반등하려면 좀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낙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4,500억 정도 판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 2,700억, 하이닉스 뭐 520억 이렇게 네, 두 회사를 거의 아마 3,000억 이상 오늘 매도의 한 7, 80%,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주식이다. 그래서 2023년도에 16조 가까이 사면서 급등했는데 그 뒤로 계속 팔고 있는데 연금이 본인들이 무슨 스마트머니라고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네, 우리 돈으로 아무튼 좀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여담으로 삼성전기 얘기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삼성전기가 오늘 장 시초가에 6, 7% 정도 오르다가
거의 지금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냐? 삼성전기가 세계 1위 전기차 BYD 뚫었다. 중국 자율부 심장부의 핵심 부품 공급, 단독. 제가 단독 뭐라고 했죠? 이 뉴스가 맞든 틀리든 단독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설사 팩트여도 삼성전기가 BYD 뭐 MLCC 들어가겠죠. 뭐 대단한 뉴스입니까? 6, 7% 오를 정도로. 물론 좋은 뉴스는 맞아요. 하지만 대단한 뉴스가 되려면 일단 큐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BYD의 퍼스트 밴드로 들어가는지, BYD의 전기차에 어떤 라인에 들어가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가격도 봐야겠죠. 어떤 가격이 들어가는지. 옛날처럼 뭐 전기차에 뭐 납품 받았다, 전기차 대규모 수주 나왔다, 이걸로 주가 오르던 시대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에 그냥 이때 그냥 광풍이 분 거예요. 전기차 그때부터 한국만 전기차 올랐잖아요.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전기차 주가 끌어올리고,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전기차에 꽂혀가지고 이런 거를 이런 뭐 급등안에 따라가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세요. 이러니까 지금 이 BYD 뉴스 때문에 개인들이 500억 사셨는데, 물론 내일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외국 기관 200억, 외국인 300억 그냥 갖다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금이니까 알아서 하시되, 이렇게 어떤 단독 관련 뉴스가 나오면 꼭 크로스 체킹 하시고, 이렇게 좀 기관과 외국인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펀드 매니저 서베이죠. 이 센티멘트 조사하는 이런 서베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관련해가지고 센티멘트의 어떤 센티멘트를 수치화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매니저들의 센트라고 봐야겠죠. 지금 거의 1.8 수준이에요. 매우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파이트가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지 보시면, 2001년도에 9.11 테러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다는 거고, 이때 한 3 정도 됐네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도 한 3위,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2008년도 리먼 때, 이때 이제 금융위기였죠. 이때 한 1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QE1일 때 9까지 올라가요. 너무 낙관이었죠. 낙관 팽배. 와, 연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돈 풀고 주식은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때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때, 이때도 2였어요. 2. 그죠? 그리고 브릭스, 이때 우리 브릭스 펀드 많이 가입했죠. 제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지금 브릭스 펀드 가입하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튼, 이때 브릭스가 좋았을 때 9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016년도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이때도 한 2 정도까지, 이때 중국 경기가 한번 굉장히 어려웠고, 그 뒤로 계속 약간 중국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텍스컷 하면서 사실 이때 약간 또 낙관음이 팽배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무역전쟁 발발되면서 한 2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2021년도에 블루웨이브, 자, 미국이 민주당이 완전 모든 상황 장악하고, 이때 뭐 돈도 풀고, 코로나 때 돈도 풀고, 그 다음에 친환경 뭐 엄청 버블이 저는 친환경 때 약간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쭉 내려오죠. 이때 뭐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좀 파산하면서 내려왔다가, 지금 트럼프 이기 때 좀 좋았다가 지금 트레이드 때 1.68까지 빠졌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들의 센티멘트는 안 좋다. 그래서 뭐 현금도 많이 뭐 보유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이번 트레이드워 제2의 무역전쟁은 조금 큰 사건이다. 그래서 저도 낙관적이고 싶어요.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고, 저도 성과 많이 더 달리면 좋죠. 장이 좋아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볼이 커졌을 때는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삼성전기 같은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돼요. 자꾸 삼성전자 이렇게 연금 1조 사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삼성전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을. 저는 주가가 뭐 삼성전자 오를 수도 있죠.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근데 이거와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결같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뭐만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런 댓글 다실 거면 그 구독 해지하시고 보시지 마시고, 저는 지난 1년 내내 거의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뷰는 크게 바뀐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1년 영상을 쭉 보시고 오시면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없고, 저는 제가 만약에 뷰가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뭐 라이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톤을 충분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뷰는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번 보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뷰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계속 바꾸는 분들의 조언이나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뷰를 오래 가져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바꾸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바꿀 때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되고 충분히 본인이 신중하게 확신이 있고 논리적으로 고민했다고 하면 뷰가 쉽게 바뀌지는 않다. 저는 나름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전문가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아무튼 제가 매니저 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말들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 엔비디아의 충당금 설정은 가볍게 볼 이슈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장 마감하고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장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